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같은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핵심 산업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 종목 수혜주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불타오르고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 몸값이 어마무시하게 뛰게 되면서 관련된 지금 종목들로서 현재 수급 같은 경우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로봇 관련된 기업의 중요한 흐름들이 어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현재 기업 공개 흥행이 대박이 났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서고 있다.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B2C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2B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제 공장이나 공정에 있어서 혁신을 위해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다른 기업들에게 사오게 되는 기업 간 기업의 거래다라고 하면은 지금 B2C 같은 경우 이제 커스터머 그러니까 이제 마치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처럼 고객들에게 바로 판매가 들어가는 개별적인 소비자들에게도 판매가 들어가는 로봇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협동 로봇 기술력이 최고적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B2C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금 IPO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M&A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율 이동 로봇 관련 기업 인수를 해서 협동 로봇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 자율 이동 기술력이 중요해지게 되겠고요. 인수합병 기대감에 관련 기업들 급등 같은 경우도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하반기 IPO 최대어가 될 수밖에 없겠고 당장 이제 이 필에너지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 때 2차 전지에 폭발적인 관심도 덕분에 최대어로서 부각을 받았으나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로 기대감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 지금 IPO 최대어가 바뀌고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서 증거금이 30조가 몰렸고요. 경쟁률은 1000대 1까지 올라서 1억의 증거금을 넣어도 10주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러면은 뭐 몇십만 원 안 되겠죠. 현재 지금 따따상 직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상장 기업들 당일 따상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따따상을 직행한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수익률이 30% 되게 되면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3, 40% 넘어 한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급등을 하면 한 100만 원,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면은 나름 쏠쏠하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증거금 환불 같은 경우는 26일에 들어가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은 연휴 이후에 10월 5일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상장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일반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장 뭐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과 대상으로도
아무래도 이런 청약 범위를 넓혀도 워낙 그때 엄청난 주가의 고공행진이 불러일으키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극에 달해 있었던 시점이었다 보니까 이 일반 청약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 청약에 증거금을 내는 확률이 그렇게 인제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투자자들의 비중을 낮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목표는 기관 대상으로 최대한 인제 공모를 몰아주게 되면서 이 공모 자금 조달을 하는데 안정화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도 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상 없이 청약 금액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금리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있고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주식 같은 경우도 증시가 한 2년 정도 미끄러지는 굉장히 장세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서 청약 비중을 최대로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일반 투자자들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B2C 협동 로봇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커스터머에게 직행을 하는 개별 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미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국민 로봇주로 등극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전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LG 쪽의 그 영향력이 지배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문을 뚫고 가정용 로봇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제 기회를 빌미로 '도장을 꽝 찍어 버리겠다. 국민 로봇주로 등극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제 뭐 설거지 로봇이나 조리용 로봇, 서빙용 로봇들 이런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로봇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이번 이제 이 청약 기회, IPO 기회를 유리한 국면으로서 만들겠다는 계산이 서 있다. 그런 이제 방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매출이 인제 급증을 하게 되고 글로벌 탑3 협동 로봇 기업으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유니버셜 로봇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화낙 또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후로서 인제 세 번째 기업으로서 등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협동 로봇 중에서도 20kg 이상을 다루는 고중량 협동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1위 유니버셜 로봇 대비해가도 5배가 이제 되고요. 연평균 40% 이상의 엄청난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협동 로봇 1위로 전체적인 협동 로봇 시장의 1등 등극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PO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종합 로봇 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IPO를 진행을 할 때 기자들이나 이제 증권 업계에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여받는 밸류가 정당하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 가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식 좋다, 우리 기업 좋다, 투자해 달라, 돈 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담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IPO 기자 간담회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기업에 인수를 하겠다. 모빌리티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모 자금이 현재 지금 공모가 최상단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4천억이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오는 돈이 4천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3천억 전후로서 대부분의 금액이 자율주행 로봇이나 기타 로봇 관련된 기술 기업을 인수를 하는 데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기술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빌리티, 일명 이동성을 부여를 하겠다. 이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 바퀴나 다리를 집어넣겠다. 이동성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여기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동성까지 대체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노동력을 대체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를 하는 것을 목표로서 개발이 되고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생산성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부분의 이 산업용 로봇들로서 내지는 이제 자동화 기계들로서 엄청나게 고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이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결국에 모빌리티가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로봇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인제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 그러니까 뭐 테슬라 쪽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들이 휴머노이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는 이런 식으로 이동성을 다리 이족 보행을 하고 사람처럼 손이 두 개 달려서 이 손으로 뭐 나사를 조이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인제 뭐 물건들을 들어준다라고 하던가 사람들의 손을 인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뭐 삼성전자의 핸디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 기능에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뭐 로봇 청소기 기능도 결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로봇 팔을 더해 가지고 설거지를 대신해 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인제 뭐 세탁기를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인제 가정 로봇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의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군데에 박혀 가지고 물류 뭐 이런 짐들을 옮겨주는 로봇들, 산업용 로봇들로서 충분히 고도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봇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 모빌리티, 자율 이동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대박 이후에 로봇 관련된 관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해외 자율주행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몸값이 비싸죠. 일부 이제 자본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분 투자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투자에 있어서 지분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는 당연히 지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지금 지분 가격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뭐 이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3에 이제 올해부터 상용화가 들어가게 되면서 충분히 지금 몸값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초기에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서빙 로봇들에다가 로봇팔을 탑재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로봇이나 택배 로봇들이 이제 라스트 마일이다라고 하죠. 만약에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제 주택들,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최종적으로 배송을 해주고 배달을 해주는 이 단계가 물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달 로봇이 지금 바퀴를 달고 여기에다가 뭐 음식 배달을 한다라고 쳤을 때 결국에 얘가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배달 같은 경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하는데, 얘는 지가 스스로 못 꺼내니까 와서 꺼내줄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사업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자율주행 로봇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 로봇에다가 로봇팔 협동 로봇을 딱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협동 로봇이 여기서 까가지고 음식을 꺼내서 이걸 들어서 문 앞에다가 턱 놓고 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서빙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숍 같은 데에서 이제 사람이 이 앉아 있는 손님들의 상에다가 이 커피를 놓아줘야 되는데, 이게 상위에다가 놓아주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테이블들을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고객들, 이 음료를 주문한 사람 옆에 딱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인제 꺼내 가지고 사람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꺼내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걸로는 혁신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서빙 로봇에다가 로봇팔을 달아 가지고 이 로봇팔이 안에 있는 음식이나
커피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 가지고 고객들 테이블에다가 딱 놔주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로봇팔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문을 넘어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차선을 따라 가지고 운전만 하면은 됩니다. 그니까 여기서 지금 통신적으로 IoT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에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스마트폰 통신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시속 뭐 내지는 목표 지점, 뭐 이제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뭐 '내가 차선을 변경을 할 거다.' 이런 경로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보들을 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인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안정성이 강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IoT 연결이 필수적인 수단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통합 제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배달 로봇 같은 경우는 배달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인제 국내 1위 어플리케이션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배달 로봇 굉장히 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달 로봇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여기서 띡 눌러 가지고 문 앞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통합 제어 시스템에다가 정보를 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봇들이 실외 운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도둑질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인제 카메라가 달려 가지고 얼굴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제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자율 이동 로봇의 전쟁 로봇, 살생 로봇들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적군을 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군인지 아니면은 아군인지 소프트웨어가 구별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얘가 아군을 막 쏴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결국에 이 전쟁 로봇이 전쟁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총을 쏘는 최종 결정권자가 지금 이제 이 군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보고 '아 적군이다. 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도심의 통신 음영 지역에서도 끊기지 않는 고성능 로봇 통신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공장 내다라고 하면은 중앙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원래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 이동 로봇이 결합이 되는, 그러면서 데이터가 이제 교류가 되게 되면서 훨씬 더 인제 더 자동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고객과 로봇과 음식 어플리케이션,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중앙 관제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실시간 정보 상태들을 공유를 할 수 있어 줘야 되겠고요. 실내 배송 같은 경우도 고객이 마중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라스트 마일 배송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인제 빌딩이다라고 하면은 보안 검색대를 또 통과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이 로봇이 뭐 인제 버튼을 눌러 가지고 몇 층 간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나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로봇 업체들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로봇에 어떠한 인제 뭐 통과 그런 코드들, 이런 권한들을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 자율주행 시스템, 여기서 인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센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기존 로봇들 같은 경우 생태계가 갖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율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하는 거겠죠. 해당 지금 시작 2021년 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수준에서 2030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0조 정도까지 10배 이상으로 고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용화를 하게 AMR 지금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자율 이동 관련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와주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MDS 테크입니다. 원래 이제 한컴 MDS였어요. 한글과 컴퓨터 쪽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인수합병 이후에 MDS 테크로 사명이 바뀌었겠죠.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 그러니까 기계나 장치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업체였습니다. 자율주행 부품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들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고 있겠고, 현재 지금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 기술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코그나타라는 지금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의 최종 단계 실증 사업은 실제 도로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기술력이 완전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가상으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기술 개발이 좀 되고 어느 정도 기술은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실증 사업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실증 사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현재 지금 NDS 테크 같은 경우는 원격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 원격 제어 솔루션이 결국에 자율 이동 로봇 아니면 지금 현재 로봇 사업들 이쪽으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로봇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센서뷰입니다. 세계 최초 투명 안테나 개발 그리고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고요. 해당 지금 안테나를 자율주행 기업들과 적용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기술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에 로봇팔을 적용을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 그 궤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한 포집 위성에도 로봇팔이 달리게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메카질라라고 하는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발사대에 로봇팔을 거대하게 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이제 우주선을 잡아가지고 다시 개조를 해서 또 날리겠다라고 하는 좀 혁신적인 그런 기술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센서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에다가 케이블 납품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팅크웨어입니다.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서 성장이 되고 있어요. 로보라 국내 총판을 맡고 있겠고요. 해당 매출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로봇 청소기나 LG 로봇 청소기를 넘어가지고 지금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1등에 올라갔겠죠. 팅크웨어 산하의 아이나비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박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향후 신사업들을 위해서 자율주행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고정밀 지도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고정밀 지도 같은 경우는 실외 배송 로봇의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2분기 로봇 사업의 수익성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30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성장세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것들 외에 2023년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 산업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애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하는 데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겠고요.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이용 가능하실 수가 있게 설정을 해놨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으시죠?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2023 두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만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라이콤 같은 종목 여기 이제 단기 급등 자리에서 찍어 드려 가지고 해당 종목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40% 이상 급등세가 나와 줬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SY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급등 자리에서 찍어 드려서 한 2주 정도 만에 급등 강력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50% 이상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당일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체크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장이었었죠. 하락장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할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금요일자로 단타 관심주 중요했었던 내용들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제 폴더 풀품 관련된 내용들 확대가 되면서 파버나인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이제 당일 한 10%에서 20% 급등이 나와 줬겠죠. 아무래도 단타 관심주들이기 때문에 당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한 10%, 20%다 먹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가 매일매일 단타로 요 정도 벌어 가보겠다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핵심적인 정보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혜주 종목들 매일매일 지금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